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한 고입전문학원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상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입시 전형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시고 또 기존의 대형 모 학원에서 준비를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컨설팅을 해주는 저희 학원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고 옮겨오고 계신데요.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바뀐 입시 전형과 그 바뀐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서류평가,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문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면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접 부분에서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계신데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류평가입니다. 먼저 서류평가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학교 추천서와 학부모 동의서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해 2024년부터는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간소화해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교과 성적, A여야만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근데 이거는 1차 합격 된 이후에 제출을 하는 거니까 잠시 제쳐두고 그 다음에 학생부랑 교과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1차 합격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평가를 해서 합격자만이 자기소개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자기소개서 문항이 바뀐다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노력했던 교과 경험, 교과 활동 경험을 물어보고 그 다음 문항에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했던 또 많이 노력했던 비교과 활동 경험을 교과 외 활동 경험이라고 자기소개서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이렇게 나눠서 문항을 두 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어보면 교과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 외 활동. 그러면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요. 교과 활동이라 하면 말 그대로 교과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주도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교과 활동이 되겠죠. 그 사실상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교과 외 활동이라는 것은 여집합이에요. 즉 교과 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들, 내가 개인 시간을 빼서, 내가 자습 시간을 빼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교과 외 활동이 되겠죠. 그러면 교과 외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방과후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 봉사 활동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 이외에도 뭐 학생의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교외에서 하는, 내가 학교 밖에서 하는 어떤 추가적인 탐구 활동이나 어떤 학술제에 참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두드러진 특징은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이라고 굳이 카테고리를 분류해 놨다는 것. 근데 이 문항이 사라지고 이제 올해 8월이나 9월쯤에 변경된 자기소개서 문항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어떻게 문항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즉, 이전에 아직 변경되기 이전에 그 기존 자소서 양식을 가지고 썼을 때 자기소개서 양식이 대폭 변화하면 무용지물 아니냐.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변형된 양식에 상관없이 불변하고는, 즉 변하지 않고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고 물어보고 싶은 항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기소개서 심화된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랑 면접 관련해서는 각각 영상을 10분, 20분씩 찍어도 부족해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브리플리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좀 간략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민족사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특목고를 지원하신다면, 다른 특목고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신다면 사실 교과활동이랑 교과외 활동 구분짓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만 좀 유별나게 굳이 분류를 해놨어요. 하지만 양식에 자기소개서 설명문에만 이 고유한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실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외고를 쓰던 국제고를 쓰던 다른 옆에 있는 하나고나 외대국어를 쓰시던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을 자기소개서에는 자연스럽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소개서가 뭐죠? 네, 본인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우리 학생 아이들이 본인의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설명해서 기준에 맞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거 적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감점됩니다. 혹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10년 넘게 수영을 하셨고 어떤 토론 활동을 하셨고 상을 받았고 이 내용 기재 가능할까요? 아니요, 적을 수 없습니다. 감점되고요. 심지어 그것의 진위 여부를 면접관이 검증하고 검토하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특목고 자기소개서, 자사고 자기소개서를 적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가장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 서로 합의된 약속은 정규 교과 활동을 위주로 적어보자는 거예요. 즉, 학교 생활기록부 상에 나와 있는 학생부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적어봐. 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특목고에서 내리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규 교과 활동에 맞춰서 적어야 돼요. 그럼 쉽게 말해서 정규 교과 활동 안에서 적는 건 뭐냐면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인사이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 할 법한, 혹은 학교 안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 에피소드, 탐구 경험들을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분류해봤을 때 교과 활동이랑 교과 외 활동 이 두 가지 분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민족사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을 받아들이던 하나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을 받아보던 외고 자기소개서 양식을 받아보던 자연스럽게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 경험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지금 기존의 양식에 맞춰서 양식에 꾸역꾸역 핏하게 글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본인의 우리 아이의 진로, 그 다음에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일단 한 가지로 추려보세요.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라고 적어 놓을게요. 근데 컨셉은 한 가지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진로나 관심 분야를 정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아이들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많은 경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뒤에 평생 할 만한 직업을 지금 고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사관고등학교 합격이라는 자사고 합격이라는 하나의 조금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입시를 치르고 있고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입시의 상황 기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하나의 토픽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즉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치름에 있어서 나를 대변할 하나의 주제, 소재를 고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를 뽑아봤을 때 만약에 유전자 공학자다 혹은 천체 물리학자다 혹은 의사다 라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즉 방금 전에 본인이 뽑았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했던 기존의 탐구 경험을 적어봅니다. 기존의 탐구 경험을 적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볼까요? 외교 관련해서 혹은 국제기구 종사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읽었던 책, 독서활동이라 하죠. 책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학교에서 동아리 했던 거, 동아리 안에서 어떤 탐구활동 했던 거, 혹은 교과목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했던 거, 어떤 글쓰기 수행평가 했던 거, 나의 꿈 진로를 발표했던 경험, 이런 거 다 적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기존의 나의 진로와 관심 분야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탐구 경험을 적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거는 나의 한계점을 느낀다는 겁니다. 기존의 경험만 가지고는 자기소개서를 적는데 너무 소스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 심화된 정도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이걸 바탕으로 하는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추가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추가 학습은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막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전의 학습을 근거로 하여 그 기존 학습의 연장선에서 혹은 관련이 있는 그런 학습을 추가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죠. 다시 내가 만약에
국제기구 종사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읽었던 책이라던가 독서활동이라던가 봤던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논문이라던가 해외 학술제 어떤 보고서 내용이라던가 그것 관련한 어떤 사회 이슈 탐구라든가 수행평가 내용이라든가 동아리 내용 다 적어보세요. 일단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 아이가 혹은 본인이 학생이라면 본인이겠죠. 우리 학생 본인이 직면하게 될 사항은 나 추가 학습이 더 필요하겠다. 왜? 이전에 했던 경험만 가지고는 민사고 자기소개서를 적는 데 있어서 구체된 정도와 심화된 정도, 난이도가 얕아요. 물의 깊이가 얕은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탐구 수준이.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추가 학습을 뭘 해야 될지 먼저 선정하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근거가 이전에 했던 학습의 연장선에서 내가 하는 활동인지 혹은 이전에 했던 거랑 기존 탐구 경험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맥락 없는 활동을 하는 건지 경계하면서 이 추가 학습 기획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학습을 하시고 나서 이것들을 글로 한번 내가 적어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목고 학원이나 자사고 대비하는 학원이나 혹은 뭐 땡땡 특목고 대비반에 들어가시겠죠. 그 학원에 들어가시면 자기소개서부터 당장 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리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리하기 전에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들지 최종 결과물을 먼저 선정하죠. 그러면 그거를 만듦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마트에 가서 혹은 쿠팡으로 혹은 배달의 민족으로 내가 장을 보죠.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을 씻고 손질하고 다듬어 둡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재료도 갖추지 않고 지금 당장 요리부터 하려고 하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고 자기소개서를 적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치열하게 그 다음에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재료 준비를.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하다 보면 8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8월 초일 겁니다. 8월, 그리고 9월쯤에서 자기소개서 양식이 새로운 신입학 전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자기소개서에 새롭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냥 글만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1년의 과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양식이 어떻게 바뀌던 그 양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만한 소재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의 활동을 경험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일단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따로 빼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면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쯤에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그럼 면접 때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냐? 기존에는, 자, 비포 한번 볼까요? 기존에는 우리가 5가지 영역이 돼서 뭐 국어, 우리말 이해에 대한 것도 봤고요. 수학, 수리 탐구 능력 시험도 봤고요. 과학 탐구도 봤고요. 뭐 그런 5가지 영역에 대한 영어 면접도 봤고요. 그렇게 되게 까다롭게 면접을 봤었죠. 우리가 선택까지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는 건 뭐냐면 결국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기반이에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뭘 기반으로 쓴다 했죠? 네, 학생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학생부에 대한 질문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머리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었을 때 이게 전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 집에서 했던 거, 개인 학원에서 했던 거, 개인 교수 선생님을 통해서 했던 거가 아니라 학생부, 학교 활동에 내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부에 적힌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시작하고 작성을 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이 곧 학생부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글이 좋은 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여담으로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기반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한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물어볼 텐데 학생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겠죠. 끝나는 시간은. 그러면 사실상 지금 현행 외대부고랑 하나고랑 대단히 유사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5가지 영역에 대한 각각의 교과목에 대한 면접 질문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기반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 탐구에 대한 경험과 질문들을 물어본다면 조금 더 면접이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그렇게 기존에
대부분의 자사고들, 특목고들 면접을 그렇게 봤거든요. 왜? 그게 조금 더 학교 측에서도 들어가는 리소스가 적고요.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면접관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접을 많이 보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잠깐 읽어보고, 또 이 아이의 첫인상 잠깐 보고 말하는 거 한 문장 뱉어보는 거 보면, 아, 이 아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사실 보이거든요. 이렇게 100번씩까지 면접을 볼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소화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러면 간소화된 만큼 여러분들은 민사고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민사고만 단독으로 민사고스럽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자사고들이 따르던 현행의 그런 기준 스탠다드를 가지고 민사고도 내려온 거예요. 그 기준이 스탠다드가 맞춰진 거예요. 다른 평균과 같이. 그러면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극상이었다면 한 상, 중상 정도로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면접이 조금 더 간소화됐고 간략화되었구나. 그러면 시간도 줄어들었으니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아이에 대한 임팩트를 남겨야 되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우리 아이에 대한 좋은 첫인상이 생길 거고 그 좋은 첫인상, 호감을 바탕으로 미리 짜여진 좋은 질문, 그 좋은 질문을 받으면 우리 아이가 좋은 답변을 할 개연성이 높아지겠네? 그러면 결국에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대비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한 4대6에서 3대7 정도로 면접에 엄청 많은 리소스를 할애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략 5대5 정도 하면 되겠네. 혹은 6대4 정도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겠네. 자기소개서 더 열심히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 조금 더 꼼꼼히 봐주는 학원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대략 10분 정도 촬영을 한 거, 시계를 안 찼네요. 네, 대략 10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민사고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민사고 관련해서는 1대1 컨설팅을 하는 그런 개인 학원에서 조금 더 아이의 밀착형으로 봐줄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1인당 교습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민사고 상담이 작년 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어났어요. 네, 근데 수강생 정원 자체가 애초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서 상담 정도 빨리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정원이 다 차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된 내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로 질문이나 상담 문의는 밑에 카카오 링크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련한 노하우와 팁, 그리고 바뀐 전형에 따른 자기소개서 작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올해 이상하게도 전형이 갑자기 뒤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데 논란과 그 혼란을 제가 잠재울 수 있도록 또 그 혼란을 좀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민족사관고등학교 자소서를 쓴다고 하면 컨설팅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하는 순서는 작성을 바로 시작하시죠. 아,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어떻게 적어야지 하고 바로 노트북을 펴서 아이들이 쓰거나 혹은 펜으로 끄적끄적 합니다. 그러면 그거 초안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겠죠? 첨삭, 즉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페이퍼가 서로 옮겨 다니고 공유가 되다가 그냥 대략 만족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냥 이 정도만 했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 면접을 보자 하고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소개서를 적는다는 건 단순히 작성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수영장 가셔서 찬물에 몸 담그기 전에 뭐부터 하죠? 간단히 샤워도 하고요. 간단히 씻기도 하고 수영복 입고 수영모 쓰고요. 물안경 쓰고요. 그리고 웜업하죠. 준비 운동하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헤엄도 치고 물놀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준비 운동하지 않고 물에 바로 뛰어들면 어떡하죠? 네, 심장마비가 오거나 혹은 갑자기 너무 추워서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겠죠. 몸에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는 왜 이렇게 함부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로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제대로 내가 요리를 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요리 막 뭐부터 썰고 앞에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재료를 썰고 자르고 씻고
뭐 볶고 소스를 넣고 이게 아니잖아요. 요리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요리를 만들 것인지, 어떤 요리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좋은 재료를 장을 보고요, 선별해 오고요, 시장에도 갔다 오고 좋은 재료를 수소문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재료를 한 바구니에 담고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 손질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 거죠. 즉, 작성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과 첨삭을 한다는 건 그 요리에 대한 시식을 해보고 간을 보는 단계고요. 완성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리부터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냐면 요리를 준비하는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기획입니다. 기획서를 작성한다 그러죠. 네, 말 그대로 기획을 작성하는 거고, 집을 짓는 건축의 과정에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 시멘트 바르고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집을 만들지 설계도를 미리 그려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성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하기 전에 기획을 하시고, 이제 기획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리에 대한 간도 보시고요. 그 간도 계속 여러 번 봐가면서 요리를 하다가 완성되면 식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러면 도대체 기획 어떻게 하라는 건데, 기획을 어떻게 했을 때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자기소개서 양식과 문항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이 시점에, 왜냐면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7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7월 말인데 이 영상 내가 봤는데 아직 바뀌려면 한 달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소서 적어야 의미가 있는 활동이고 의미가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데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원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뭐를 가장 먼저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본인의 관심 분야나 진로를 입시를 치르는 이 시점에 본인을 대변하는 하나의 컨셉이자 주제로서 본인의 진로와 관심 분야를 정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이 원의 특징이 뭐죠? 이 선을 테두리를 중심으로 주제에 안과 밖 경계를 짓고 있죠. 그럼 이 원에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본인의 주제이자 진로를 이 주제로 잡아놓고 큰 원의 기준으로 잡아놓고 본인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즉 그것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활동을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독서도 되겠고요. 동아리도 되겠고, 봉사활동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발표 활동도 되겠고, 수상 활동 또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수행평가도 있겠고, 혹은 교과 안에서 팀플도 있겠죠. 이 정도 적어볼게요. 근데 반면에 이 주제와 조금 연관돼 있긴 하지만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국제기구나 외교 쪽, 그리고 외교를 환경이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경제야. 그러면 여기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추려보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는 가능한 많이, 최대한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나열해보세요. 여기서 순서를 짜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최대한 양적으로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서로 엮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서로 관련 지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연결고리라는 노래 알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수상 기록은 자기소개서 애초에 적을 수가 없고 감점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독서는 생활기록부 상에도 있으면서도 다른 거랑 엮기가 좋죠. 그 다음에 내가 발표했던 거, 동아리에서 탐구했던 거, 수행평가했던 거,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가져와 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즉 1차적으로 원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잡고 이 주제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나열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려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서로 엮어볼 수 있을 만한 거. 그래서 여기 2차 기준은 역삼각형인데요. 서로 엮을 수
있는지, 즉 서로 문던과 문단, 서로 학습 경험과 학습 경험 사이에 서로의 연관성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기획을 먼저 해보자고요. 흐름을 어떻게 잡을지, 나라는 사람의 서사를 어떤 플로우로, 어떤 흐름으로 쓸 건지 여기서 이제 짜보자고요. 아직 작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끄적여 보는 시간이에요. 아직 재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독서 동아리 발표 수행평가. 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시가 없어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략히 아이들이 많이 쓰는 형식 흐름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학교 발표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환경과 외교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해 본 거예요. 근데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독서도 좀 해봤고요.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독서 플러스 논문까지 추가적으로 읽어본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수행평가를 수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심화 활동을 동아리를 창설해서 동아리 안에서 심화 탐구를 했던 거고 이 1년의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이자 진로가 생겼다, 설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짜보시라고요. 물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 어떻게 순서를 배열했을 때 어떤 거랑 어떤 거를 엮었을 때 이 서사가 최대한 자연스럽고 읽히기가 좋은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두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원과 역삼각형은 여러분 기획 하나 한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기획하신 거라고요. 기획한 다음에 이 밑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작성이 여러분들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작성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이 큰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즉 내가 1문단위, 2문단위, 3문단위 혹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에 어떤 소재를 쓸지 그 소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매듭 지을지를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막 글이 중구난방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틀에서 흐름이 한번 싹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기획에 맞춰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드백 첨삭해주는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컨설팅이나 뭐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선생님들이 봐주시겠죠. 이 기획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기획에 맞춰서 잘 작성을 했는지 혹은 기획이 애초에 잘못됐었는지를 피드백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뭐 저나 다른 이런 대형 학원에 다니시던 컨설팅을 받으시던 이 기획이 잡혀야 여러분들이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건 다시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준비운동 없이 영하 10도 되는 물에 뛰어들 수 없잖아요.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 민사고 입시를 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치열한 준비와 치열한 사전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 예열을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또 개인 맞춤형으로 아이들 개개인별로 궁금하신 특징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전화 상담이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개개인별로 상담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올해 2024년 변형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대단히 많은데 한 학교당 8명의 TO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자기소개서 소재가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때 혹은 상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